헬로 마이트! 안녕하세요.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입니다. 오늘 4개의 뉴스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침마다 출근하시는 분들 FM 97.3에서 방송하는 비앙카 마이크 앤법을 기억하시나요? 아침 출근길에 활력을 주던 비앙카와 마이크가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입니다. 호주 라디오 네트워크가 어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2016년 로빈 베일리가 방송에서 하차하고 비앙카가 그 자리를 이어받은 지난 3년간 청취율로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비록 트리오 중 비앙카와 마이크는 방송에서 떠나지만 법은 계속 남을 거라고 하네요. 최근 라디오 설문조사에서 ABC 브리즈번과 다른 세계 경쟁사인 노바 106.9의 애쉬 킵, 루스티 수시, 히트 105의 스테비 에비 맷 그리고 트리플 M의 The Big Breakfast보다 뒤처졌습니다. 그중 트리플 M의 로비 베일리는 올해 9월 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 때문에 The Big Breakfast 라디오 쇼에서 하차를 하였는데요. 그녀는 최근 2020년 새롭게 개편되는 97.3의 복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M 라디오 소유주인 ARN과 서든 크로스 오스테로는 로빈 베일리와 97.3 사이 협상이 이전에 있어 왔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사실 청취자들은 오랫동안 로빈 베일리의 복귀를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97.3는 로빈 베일리가 있을 때 노바 106.9에 이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비앙카는 이 업계가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까지 일했던 라디오쇼를 그리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 소속사인 ARN에 머무르면서 새로운 기회를 기다릴 거다라고 하네요. 그녀와 함께 오랫동안 일했던 마이크는 아주 실망했지만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항상 출근길 유쾌함과 활력을 주던 비앙카와 마이크였는데 이들의 앞날에 새로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참고로 비앙카는 사진 왼편에 있는 여성이고 내년부터 비앙카를 대신한 로빈 베일리는 사진의 오른쪽 여성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취약 아동을 둔 부모님께 희망을 주는 소식이 날아들었는데요. 우수한 사립학교들 사이에서 공립학교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프라이머리 스쿨의 2015년에서 2019년 동안 나플랜 결과에서 두 공립학교인 레인워스 공립학교와 인더플리 공립학교가 지난 5년간 평가에서 탑5 학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결과는 비싸기로 유명한 브리즈번 그라마 스쿨, 세인트 에이단 앵글리칸 걸스 스쿨, 그리고 소머스빌 하우스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한 것입니다. 인더필리 공립학교 교장인 키스 워리는 나플랜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은 아니며 교사에 투자를 하였고 그들을 서포팅하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리고 나플랜은 학교들이 이루고 있는 것들 중 한 가지일 뿐이며 교장으로서 뿌듯한 것은 친절하며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학생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프라이머리 스쿨 랭킹에서는 전체적으로 탑 20학교 중에서 탑 11개의 학교가 공립학교였습니다. 탑 10 학교에 포함된 다른 공립학교로는 써니뱅크 힐스 스테이트 스쿨, 아이론사이드 스테이트 스쿨, 맥그리거 스테이트 스쿨, 세인트 마거렛 앵글리칸 걸스 스쿨, 그리고 세인트 조세프 컬리지 그레고리 테라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브리즈베인 그라마 스쿨은 다시 한번 최고의 프라이머리 스쿨이라는 명예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스쿨뿐만이 아니라 브리즈베인 그라마 스쿨은 세컨더리 스쿨 나플랜 평가에서도 2위로 평가되었습니다. 비록 사립학교가 나플랜 중등학교 평가에서 우위를 차지하였지만 브리즈베인 스테이트 하이스쿨은 중등학교 평가에서 4위로 평가되면서 공립학교의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올해 나플랜 평가에선 4만 5천 명의 학생들이 480개의 학교에서 참여하였으며 60개의 학교는 참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나플랜은 2020년까지 온라인으로 대체될 예정이었지만 일단 보류가 되었습니다. 교육부 대변인은 공립학교에서 진행 중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퀸즐랜드 학생들에게 그들이 어디에 살든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결과들은 5개의 나플랜 교과목을 합쳐서 평가되며 이어 5에서 이어 9까지 학년별 평균점을 가지고 등수를 매깁니다. 다음
프라이머리 스쿨과 세컨더리 스쿨의 나플랜 랭킹 순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 과학자들이 가짜 근육을 발견하였습니다. 피부 조직처럼 스스로 재생 능력이 있는 생물학적 조직과 뼈, 인대 등을 본딴 새로운 젤리가 호주 과학자들로부터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 하이드로젤은 장기 이식이나 인공 근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로봇 개발에 있어서도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고 호주 국립대학의 연구원들은 말했습니다. 하이드로젤은 평소엔 연약하지만 우리 몸의 조직은 아주 튼튼하기 때문에 인간의 근육처럼 무거운 것도 들 수 있고 모양도 변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또한 하이드로젤이 로봇에 적용되어 인공 근육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드로젤의 장점은 바로 자가치유인데 이것은 닳아 없어지는 것들과 다양한 장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온도에 따라 하이드로젤은 모양이 변하고 인공 근육처럼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공동 연구가인 젠지양 박사가 밝혔습니다. 호주 국립대학팀은 하이드로젤을 기반으로 해서 3D 프린트 잉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Advanced Materials에 실렸습니다. 자, 화가 나는 마지막 소식입니다. 낙농업에 종사하는 농부들이 우유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들은 소비자들이 우유에 더 비싼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도 문제는 자기들이 아니라 가공업체들이라고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소비보호단체는 거대 슈퍼마켓인 콜스가 낙농업 농부들에게 5.25 밀리언 달러를 지급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콜스는 낙농업 농부들을 위한 기금인 리터당 10센트를 소비자로부터 받았으면서 농부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퀸즐랜드 낙농업계 농부들은 가뭄으로 인한 유지비 상승과 가공 처리업자들로부터 금액 사이에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편 우럴스 대변인인 크리스찬 베넷은 그들은 농부들을 돕기 위한 10센트 기부금을 처음으로 실시한 업체라고 밝히면서 고객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품과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콜스 대변인이 비토리아 보는 우유 가격이 오르면서 우유를 사들이는 양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유를 살지는 고객들이 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우럴스와 콜스 그리고 알디는 가공 처리업자들과의 협상에서 농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조항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편 콜스는 노르코 농부들에게 리터당 10센트가 아닌 3.5센트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4월 1일부터 6.5센트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콜스는 퀸즐랜드 남쪽과 뉴사우스웨일즈 북쪽 노르코 농부들에게 5.25 밀리언 달러를 지불해야 된다고 호주 소비자 보호원은 밝혔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이윤 추구라고는 하지만 상생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제까지 호주를 소개한 남자 호소남 라이언이었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바이바이.